1400여 년 전, 그 누구도 오간 적 없던 길이 열렸다. 대제국 당나라의 문성공주가 혼례를 올리기 위해 떠났던 길.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 티벳의 옛 왕국인 토본의 수도 라사를 연결하는 당본 고도다. 그 길은 눈 덮인 산과 협곡을 건너야 하는 장장 3000km에 이르는 험로다. 세계 대제국 당나라의 문성공주는 왜 멀고도 험한 이역의 땅 토본으로 시집을 갔을까? 중국의 고도 시안. 우리에겐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시안시를 둘러싸고 있는 장안성. 장안성은 당나라의 수도로서 동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국제도시였다. 현재의 장안성은 당나라 이후 명나라 때 다시 세워진 것이다. 现在这个城呢，包括北边一部分算作明城了，是在唐朝皇城的基础上建的。这个现在这个西安这个城啊，是唐代城的大1/9，就是9倍多，9倍多。 현재 장안성은 당나라 때 장안성의 황성과 궁성의 크기다. 당나라 때 장안성은 현재의 9배로 인구가 100만 명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 시안의 동북쪽에 위치한 봉산. 당나라를 세계 대제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당태종이 묻혀 있다.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한 당태종 이세민. 그의 치세에는 오곡이 풍성하고 백성이 안락한 생활을 누린 정관의 치세를 이뤘다. 당나라와 티벳의 옛 왕국 토본을 잇는 당본 고도가 열린 때도 바로 당태종 시기였다. (641년) 당태종은 자신이 아끼던 양딸 문성공주를 토본으로 시집 보낸다. 예나 지금이나 티벳으로 가는 길은 이곳 시안에서 출발한다. 최근 개통된 베이징에서 티벳 자치구인 라사까지 가는 칭짱 열차도 이곳 시안을 거쳐간다. 한국 화가인 김규현 씨. 그는 불교의 근원 세계를 찾아 10수년간 티벳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오가면 오갈수록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서는 티벳은 그에겐 영원한 동경의 땅이다.
취재진은 김규현 씨의 도움을 얻어 방송 사상 최초로 1400여 년 전의 옛길 당번 고도 대장정에 나섰다. 최근에 나온 책을 펴서 거기는 그 자세한 글이 안 나왔다. 시안에서 칭짱 열차를 탄 지 10시간. 열차는 시닝에 닿았다. 시닝은 중국 북서부 지역인 청해성의 성도다. 해발 2000m를 넘는 고원 도시다. 이른 아침부터 체조하는 사람들로 시내는 활기차다. 이곳은 티벳의 옛 왕국인 토번과 당나라와의 국경지대로 요충지였다. 시닝 북쪽 외곽에 자리한 북산사. 그 옛날 인도와 서역으로부터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가던 통로였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산자락에 조성되어 있는 토굴들. 당시 유행했던 토굴 사원의 흔적이다. 토굴의 천정에는 불교 벽화의 흔적이 아직도 뚜렷하다. 티벳의 옛 왕국 토번으로 시집가던 당나라의 문성공주도 이곳에 들러 참배를 올렸다고 전한다. 시닝을 벗어나자 황막한 황토고원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고갯마루에 흩날리고 있는 오색 깃발, 타루초다. 타루초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고갯길이나 마을 어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티벳의 오랜 풍습이다. 오색천에 불교의 경전이나 기도문을 새겨놓았다. 티벳인들은 오색천에 새겨놓은 기원이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하늘에 전달된다고 믿고 있다. 김규현 씨는 한국에서 타루초를 직접 만들어 왔다. 티벳에 올 때마다 그는 이 의뢰를 잊지 않는다. 기원을 담아 새긴 판화를 오색천에 찍어 만든 타루초. (3000km에) 이르는 멀고도 험한 길. 처음으로 시도하는 당번고도 대장정이 무사히 끝나기를 기원한다. 당번고도는 당나라와 티벳의 옛 왕국 토번 간에 오갔던 교통로다.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서 출발해 해발 3,500m가 넘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고원들을 통과해 토번 왕국의 심장부 라사까지 가는 길이다. 황토 고갯길을 넘어 당번 고도에 초입. 길을 가다가 취재진은 글이 새겨져 있는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다. 해장 인후라고 써 있네요. 청해성과
티벳의 그 목줄기라는 뜻인데 여기서부터 티벳 토반과 당나라 시대의 그 고도가 이제 시작되는 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해와 티벳의 목줄기, 즉 이곳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옛 티벳의 땅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바위를 지나치자 거짓말처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형적인 유목 풍경이 펼쳐졌다. 점점이 흩어져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야크떼. 야크는 해발 3,000m 이상의 고지에 적응한 고산동물이다. 이곳이 고원의 유목지대임을 알려주는 이정표다. 농업지대와 유목지대가 갈라지는 경계선인 1월산. 이곳에는 당번 고도를 처음 열었던 당나라 문성공주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티벳의 옛 왕국 터번으로 시집가던 문성공주는 이곳에서 당태종이 선물한 1월 보경이라는 거울을 깨뜨린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끊기 위해서였다. 1월산은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다. 1월산 꼭대기에 세운 정자는 문성공주를 기리기 위해 최근에 지은 것이다. 벽화도 새로 조성했다. 당나라 문성공주가 티벳의 옛 왕국 터번으로 시집가면서 선진 문물을 전해주는 장면을 벽화는 그리고 있다. 최근 중국은 이렇게 자신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월산을 넘으면 끝없는 초원이 펼쳐진다. 이 초원지대에도 문성공주의 결혼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토번으로 시집가던 당나라 문성공주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는 곳 도창하다. 공주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서러웠던지 흐르던 강물마저 거꾸로 흘렀다고 해서 이 강의 이름은 도창하다. 서러운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가야 했던 시집이었다. 당태종은 왜 그토록 애지중지한 문성공주가 원치 않았던 결혼을 시킨 것일까? 청해원은 청해성의 광활한 초원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중국 최대의 소금 호수로 바다처럼 깊고 넓다. 이 일대의 넓은 초원이 사시사철 메마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청해호 때문이다. 예로부터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유목민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1400여 년 전에도 이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다. (638년) 티벳의 옛 왕국 터번이 청해호 일대의 초원지대를 차지하고 있던 토요콘을 공격한다. 결과는 터번의 승리였다.
이 전쟁을 이끈 사람이 토번의 제33대 왕인 송첸 캄포다. 그가 바로 문성공주의 결혼 상대다. 그는 티벳 고원 일대에 부족 형태로 흩어져 있던 티벳 민족을 통합해 통일왕조 토번의 기초를 닦았다. 그리고 강성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당나라에 청원한다. 그 청원을 당태종은 오랑캐의 무례한 요구를 하며 거절한다. 이에 토번의 송첸 캄포 왕은 당시 당나라의 속국이었던 청해오 일대의 토요콘을 정벌하고 이어 당나라의 서쪽 변경인 송주까지 공략한다. 세계 대제국 당나라와 신흥강국 토번이 맞부딪힌 첫 번째 전투였다. 就是说，正史记载的官方的他西藏藏族和这个西藏的藏族和内地没有来往的，正史记载官方没有来往的，啊，因此唐太宗不了解吐蕃的实力，啊，经过这吐蕃20万军队给这个唐朝军队这个互相争夺，啊，也认识到吐蕃是很强大的。 송주 전투 후 당태종은 토번 송첸 캄포 왕의 청원을 받아들인다. 7세기 토번의 송첸 캄포 왕과 당나라 문성공주의 결혼. 그것은 세계 대제국 당나라가 토번에 굴복한 대사건이었다. 就是双方借助这个联姻呢，扩大自己的政治势力，啊，所以又叫政治婚姻，啊，这个。 唐太宗说过这样一段话，他说：“我如果把女儿嫁给少数周围藩人的首领军长，是吧？生的孩子就是我的外孙，不侵中国，断河之意，就是不侵略我们。” 두 사람의 혼인으로 뚫린 당번 고도. 이후 양국의 사신과 상인이 당번 고도를 통해 끊임없이 오갔다. 일월산을 넘어 광활한 초원지대에서 처음 만난 마을 하성촌이다. 제법 큰 마을이다. 이 마을 언덕 위에 흙으로 다져올린 토성의 흔적이 보인다. 이 토성은 당나라 때부터 있었던 하라쿠트 성이라고 한다. 이 하라쿠트 성에 일월산 아래 초원지대를 관장하는 관청을 두었다. 당나라 때 이후 명청시대까지 이곳은 중요한 요충지였다. 맞은편 산꼭대기에 보이는 토성은 당나라 변방의 최전선인 석보성이다. 이 두 성 사이에 펼쳐져 있는 초원지대를 놓고 당과 토번 간의 쟁탈전이 잦았다. 그 쟁탈지인 초원지대가 바로 당과 토번, 서역에서 몰려오는 상인들로 성실을 이뤘던 시장 차마우시였다. 这个茶马虎市啊，这个就是从唐朝开始，唐朝开始啊，这个文成公主，这个建造的时候呢，路过了这个地方，他就在这个地方大致上就是这个地方，他来这还有一些蹲了一些苦生，因为乡里家里呗，他乡里他是娘们啊，他就进过了这了。那这块那不这个地方上，确实就是买卖。 我们来说就是买卖呗，买卖糊涂行了呢。
차마후시는 차와 말을 교환하던 시장을 말한다. 중원 왕조는 비단과 차를, 토번을 비롯한 서역의 유목민들은 말을 가져와 차마후시에서 교환했다. 당나라 때 20여 개의 차마후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당번 고도성에 있는 이곳 하성촌 마을이 당시 가장 큰 차마후시였다고 한다. 지금은 토성 외에 차마후시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평범한 농촌 마을이다. 마을에 보리 추수가 한창이다. 아, 경라. 군대 보인데, 아, 자, 탈출해. 就到这里。 탈출해. 아, 네, 现在什么工作啊？我们在碾茶，连车呀。嗯啊，这是进口。啊，请客嘛。嗯，啊，这个是以后就请客就还有就糌粑嘛，就是就进口就糌粑啊，可以做进口面。请客面。嗯哦。 그걸 이제 추출해서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요. 그다음에 이제 짬바로 해서 1년 내내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술도 만들고, 뭐 국수도 만들고, 뚝바라는 이제 국수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티베트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곡식 중에 하나죠. 고전적인 유목민의 모습을 잃은 이들은 한때 세계 대제국 당나라와 어깨를 겨루며 서역과 중앙아시아를 호령한 옛 역사를 기억할까? 수시로 기온이 변하는 고원지대. 초원만큼 설산도 쉽게 보는 풍경이다. 설산 아래 펼쳐져 있는 눈 덮인 초원에 야크떼가 눈을 맞고 앉아있다. 야크떼를 방목하며 사는 유목민의 생활은 실제로 어떨까? 주인의 허락을 얻어 천막 속을 들여다봤다. 낯선 손님을 반가이 맞이하며 안주인이 따뜻한 차를 내온다. 티베트 유목민들이 즐겨 마시는 수유차다. 수유차는 찻잎을 끓인 물에 야크 버터와 소금, 참깨를 넣고 오랫동안 저어 만든다. 고산지대라 채소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티베트인들은 수유차로 부족한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한다. 이들은 유목으로 얻은 것으로 생활을 다 해결한다. 땔감은 야크 똥이다. 그 어떤 땔감보다 잘 탄다. 야크 똥을 수거하는 것은 티베트 유목민들의 중요한 일과다. 야크. 주인이 대접하는 음식은 티벳의 주식인 짬바다. 볶은 보리가루에 야크 버터를 얹어 비벼 먹는다.
이 음식은 그 티베트 사람들의 주식인데 이제 짬바라고 부릅니다. 그 맛이 우리나라 미숫가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분들은 미숫가루가 이 짬바가 우리나라를 그 몽고군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들 합니다. 꼭 맛이 미숫가루입니다. 맛있습니다. 과자를 좀 가져올 거랬다. 애들도 있는데. 이들은 가난하지만 손님에게 대접을 아끼는 법이 없다. 유목민의 훈훈한 마음에 설산의 매서운 추위도 잠시 잊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개를 몇 차례 넘어가며 길을 재촉한다. 마더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에서 만난 장관 타로초다. 하늘과 맞닿을 듯한 언덕. 오색천에 소망을 새긴 타로초가 가득 메우고 있다.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로초를 꽂았던 것일까? 바람에 나부끼는 타로초가 마치 하늘을 향해 민초들의 소망과 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경이롭다. 타로초 뒤로 보이는 마을. 청해성의 마더 마을이다. 우리로 치면 군청 소재지인데도 도시가 적막하다. 마더는 티베트 말로 황하의 발원지를 뜻한다. 그 옛날 당번 고도에 있어서 이곳은 중요한 역참이자 나루터였다. 황하의 발원지를 찾아가는 길. 현기증이 날 정도로 덜컹거리는 험한 길이다. 거센 바람은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듯하다. 하늘에 닿을 듯한 고지에 우뚝 서 있는 비석. 이곳이 황하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해발 4,455m입니다. 해발 4,450m에서 황하는 시작합니다. 숨도 차고 하도 감격을 해서 뭐 어떻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중국 문명을 낳고 키워온 젖줄기 황하. 그것은 바로 티벳의 하늘 고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황하는 그 구비마다 역사의 흔적을 숱하게 남기면서 중국 대륙을 관통한다.
고지에서 아래로 서서히 내려오면서 황하 강줄기는 넓어진다. 당번고도 길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황하를 끼고 있는 첫 도시 마도에서 강을 건너야 한다. 다리가 놓이기 전 이곳은 나루터였다. 1400여 년 전 시집오던 당나라의 문성공주도 이곳에서 강을 건너야 했다. 이 강을 건너 시집가던 문성공주의 이야기가 지금껏 전해 내려오고 있다. 문성공주께서 1월산을 넘어서 여기에 이르렀을 때 여기에는 조그만 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래서 공주께서 다리를 건너가다 보니까 다리가 출렁출렁하길래 무심코 그 알을 내려다보니 티베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 다리를 놔주다는 것을 보고 이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몸을 연결해서 놓은 인간 다리. 시집오는 문성공주를 맞이하는 그 옛날 티베트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빚은 다리였던 것이다. 그것은 문성공주의 다친 마음을 열게 했다. 황하를 건넌 뒤 청해성의 남쪽에서 처음 만나는 강. 통천하다. 통천하는 양쯔강의 상류다. 통천하 다리 바로 옆에 삼강원 비가 있다. 삼강원은 아시아의 3대 강인 황하, 양쯔, 메콩강이 모두 이곳에서 발원한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아시아의 문명을 태동시킨 거대한 강들. 그 강들이 태초에 발원한 곳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이곳 티벳고원인 것이다. 한 야산 언덕에 독수리들이 몰려들고 있다. 티벳의 전통 장례 의식인 천장이다. 천장은 죽은 자의 시신을 쪼개 산에 뿌려 신성한 새라고 여기는 독수리의 먹이로 주는 장례 의식이다. 티베트인들은 독수리를 통해 죽은 자가 천계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육체는 없어져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으며 육체를 보시함으로써 영혼이 해탈을 얻는다고 이들은 믿고 있다. 조장이라는 것은 이제 독수리한테 우리 인간의 시신을 이제 보시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티베트 사람들의 이런 사고 방식은 우리 인간의 개념, 이제 그 육체가 자연에서 갔다가 자연에 가는, 그리고 또 영혼이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이제 49일이라고 통칭 계산되는데 49일 내에 다음 생에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영혼이 담긴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믿음처럼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이 독수리를 통해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원지대에서는 볼 수 없던 가로수가 보인다. 옥수. 이곳은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이다. 옥수는 청해성 남부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다.
옥수가 역사의 무대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641년. 당나라 문성공주가 시집을 오면서다. 장안에서 출발해 멀고도 험한 길을 떠나온 문성공주는 이곳에서 2달간 머물렀다고 한다. 옥수 일대에서 가장 큰 사찰 니나사. 니나사를 찾는 순례자들로 이곳은 늘 붐빈다. 순례자들이 손에 들고 돌리는 것은 마니차다. 불경을 원통에 넣어 돌리는 법구다. 마니차를 돌리면 불경을 읽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이들은 믿고 있다. 니나사의 명물은 바로 절 주위에 쌓아 올린 마니석이다. 마니석은 불교의 진원인 온마니 반매훔 6글자를 새긴 돌이다. 공덕을 쌓고 소원을 이루려는 신심이 담긴 돌이 바로 마니석인 것이다. 니나사를 빙 둘러싸고 마니석이 쌓아 올려져 있는데 무려 2억 5천만 개나 된다고 한다. 모두 순례자들이 쌓은 것이다. 취재진은 의외의 광경을 목격했다. 몇 명의 남자들이 리어카에 마니석을 대량으로 싣고 와 던지고 있다. 너디 기네 키뇨브레 많이 너 이렇게 자냐? 샴네야 디 도크 꿰니야 소레 너디 르마티니 코르베 네 되게 그발에 님 그저 거래 고무리래. 도레라 고레레 니나사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 마니석을 만드는 마을이다. 강가에서 구해온 돌에 불교의 주문인 온마니 반매훔과 불경을 새기고 있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망치와 정을 들고 있다. 돌을 다듬은 다음 글자가 잘 보이게 색깔을 입혀서 새기는 것이다. 마니석 제작은 이 마을 사람들의 주업인 것이다. 뇽도 저 그저 스니브레 업 주스 녀도 원래 납주차 자차 고무치 뇽이 여러베 원래 또 너무다 그래 지금은 상품으로 팔리지만 옛날에는 순례자들이 직접 만들었다.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 자체를 수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니석은 언제부터 새겼을까?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레이바거우 계곡이 있다. 레이바거우는 티베더로 아름다운 시내라는 뜻이다. 옥수의 명소 중에 하나다. 계곡을 들어서자마자 크고 작은 돌에 불교의 진원과 불경을 새긴 마니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산 전체가 아주 불경 구절로 뒤덮여 있네요. 뭐 산 아래도 마치 정원소처럼 뭐 온마니 반매움을 비롯한 불경 구절이 아주 수십만 점. 깎아지른 절벽 바위에 온통 불교의 진원인 온마니 반매훔이 새겨져 있다. 저런 아찔한 절벽에
어떻게 글을 새겼을까? 4km에 이르는 계곡에 크고 작은 마니석으로 가득하다. 마니석으로 뒤덮여 있는 레이바거우 계곡. 이 많은 마니석을 언제 누가 새긴 것일까? 이 안에는 선각으로 된 불상이 조각되어 있네요. 절벽 바위에 조각되어 있는 이 불상은 1400여 년 전 문성공주가 시집올 때 새겨진 것이라고 한다. 오랜 세월에 마모됐지만 불상의 흔적은 뚜렷하다. 문성공주가 옥수에 왔을 때 이 계곡에서 며칠간 머물렀는데 그때 수행했던 궁예가에게 절벽 바위에 불상을 조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레이바거우는 신성한 계곡이 됐다고 한다. 문성공주가 불상을 새기게 한 이후 1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티베트인들은 레이바거우 계곡을 찾아 마니석을 쌓으며 염원을 빌고 있다. 레이바거우 계곡을 빠져나오면 거대한 암벽 아래 세워진 사당이 나온다. 문성공주를 기리는 사당이다. 문성공주의 사당은 지금은 불교 사원으로 쓰이고 있다. 문성공주가 시집올 때인 641년, 문성공주는 이곳에 구존 불상을 조성했다고 한다. 这就是公元600多年前文成公主进藏的时候，从那长安进藏时候从那腊八沟下来到这里后，文成公主将军在这里住了2个多月。在这里住的时候，文成公主也从那长安带来了12座的斗身像，现在在拉萨大周寺里面供奉的12座的斗身像释迦摩尼。照那个样子，文成公主在这崖上画了一下大智如来像和8大菩萨像。她是文成公主嘛？还有宗哲干部。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당나라 문성공주. 그녀는 토번에 송첸캄포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불교도 가져왔다. 문성공주가 피어올린 불교의 불씨. 그것은 1400여 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하늘과 맞닿을 듯한 호숫가 평원에 서 있는 까르제 사원. 흰색 사원이라는 뜻이다. 이곳에 흩날리는 타르초도 이름처럼 희다. 아야, 다시 들래. 다시 들래. 단데 사찬다 파치체 통난다나 이거 단데 야자 군주 야니 야라 용시노 자위니가 년지기 되게 되게 성장 가문이 오고 말아 다스만 좀 용도 치노도 이사고 사찬다나 이거 사찬이 하는 거만 단다나 이거 되게 단이 단디니 또 문다다 이 되게 단이 야자기나 단디 같이강 kana 소원 소르까시 지들이모 그런 건데 디당아 소원처럼 다티니 상다 하디 디당 또 뭐이 다트나 아자바 칸기즈가 유니트 무진
이곳에서 문성공주는 운명의 상대인 송첸캄프왕을 처음 만나 화촉을 밝혔다. (1400여 년 전) 대제국이었던 당나라의 문성공주와 토본 송첸캄프왕의 정략 결혼. 두 사람의 결혼은 그 옛날 티벳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취재진은 그 강성했던 나라 티벳의 심장부 라사로 향한다. 그곳에는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